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목 그대로 친자 확인 DNA 대조 검사를 했는데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온통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검사실 옆에 딸린 작은 방에서 결과지를 받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더군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친자가 아니라는 이 사실은 저만 알고 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한 것은 부모님만 알고 계십니다. 사실 친자 확인 검사를 강력히 요구한 것도 저희 어머니입니다. 이번 주말에 아버지 찾아뵙고 결과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답답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사실 저는 친자 확인 검사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꼭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결혼한 지 이제 11개월 차 부부입니다. 저희는 혼전 임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올릴 때 아내가 임신 16주였을 때고요. 지금은 아이가 이제 5개월 갓난아기입니다. 딸이고요. 저희 결혼 전은 탄탄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관상, 미신, 제 여자친구가 관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여자친구가 간호조무사인 것도 걸림돌이었고요. 어머니가 싫어하는 관상이 여우상의 여자들인데 여우상이 입술이 얇고 입이 작고 눈꼬리가 살짝 길면서 끝이 올라간 여자 얼굴이랍니다. 제 여자친구가 약간 한예슬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얼굴이 야시네 야시라고 하면서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경상도에선 사투리로 여우를 야시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결혼 허락해 주셨고요. 처음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반대를 하셨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여자친구를 많이 마음에 들어 해서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우연히 목감기 때문에 간 병원에서 처음 보고 제가 제 이상형 같아서 열심히 구애를 했죠. 여친은 그런 저를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사귀게 되었고 사귄 지 5개월쯤에 제 여자친구가 임신한 걸 알고 프로포즈 했고 여친 부모님 두 분은 허락하셨는데 저희 어머님만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직업도 마음에 안 들었고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런데 저는 여자친구가 임신한 것을 알았고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결사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진짜 심한 말을 제 여자친구한테 서슴없이 내뱉은 적도 있으셨고요. 이 뱃속의 아이 진짜 우리 아들 애 맞냐고 그 말 듣고 여친이 그날 저녁 내내 제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친이 너무 속상해서 파혼하자고 그러기도 했고요. 정말 저도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큰 소리로 다투기도 했고 급기야 제가 결혼 허락 안 해주시면 다시 엄마 안 볼 거라고 그리고 우리 아가한테 할머니는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그랬더니 어머니도 많이 속상해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시면서 계속 밀어주셨고 저희 집에 가장 발언권이 큰 아버지가 직접 나서니 어머니도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작년 초겨울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었지만 여친이 강력하게 분가를 요구하더군요. 결혼 전에 워낙 저희 어머니 때문에 아내가 마음고생한 걸 알기에 여친이 하자는 대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32평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저희 신혼방을 차렸고요. 그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미며 올해 저희 이쁜 딸아이가 태어났죠. 정말 기뻤습니다. 그때는 저희 어머니도 진심으로 제 아내에게 아가 수고했다. 내가 정말로 욕봤다. 라며 진심으로 다독거려 주셨고요. 정말 기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제 딸아이가 쌍꺼풀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약간 핏땡이라 몰랐는데 얼굴도 이쁘게 알아보겠는데 쌍꺼풀이 있더군요. 그런데 저는 쌍꺼풀이 없습니다. 제 아내도 쌍꺼풀이 없고 지금은 성형을 했습니다만 그걸 알기에 긴가민가 했지만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쌍꺼풀이 있기에 쌍꺼풀 유전 형질이 제 딸아이에게 유전되어 발현됐나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7월 초에 터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초복 전에 저를 위해서 장어 엑기스를 가져주신다고 저희 집에 방문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때 직장에 있었고 제 와이프는 집에 있었습니다. 제 와이프는 결혼하고 나서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고 싶다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제 월급도 보통 직장인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사업을 하시기에 저희 집도 경제력이 있어 굳이 맞벌이는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는 집에서 살림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가 낮 1시쯤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기에 제 어머니는 저한테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셨지만 전 그때 일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일단 어머니가 경비실에 혹시나 싶어서 가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비실에도 새댁 나가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어머니가 긴가민가 하면서 다시 저희 집으로 올라오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저희 집 층에서 멈추더니 다시 지하 1층으로 내려오더랍니다. 지하 1층에 내려온 엘리베이터에선 웬 남자가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뭔가 찝찝해서 다시 저희 층에 내려서 초인종을 다시 누르니 그제서야 제 와이프가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초인종을 눌렀는데 왜 이제 문을 열어주냐고 어머니가 화를 내자 와이프가 세탁기 돌리느라 못 들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기에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누군가 왔던 흔적이 보이는데 싱크대에 아직 설거지 안 한 커피잔 2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찜찜하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음날 저한테 전화하셔서 잠깐 이야기하자고 하시더군요. 어머니가 직접 회사 근처로 찾아오셔서 근처 카페에서 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별거 아닐 거라고 괜히 살림 잘하는 며느리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별일 아닌 게 아니라면서 역정을 내시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저보고 물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물으니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라고 대뜸 그러시더군요. 저는 정색을 하면서 엄마 이러지 좀 마라. 아내한테 결혼 전에 그렇게 못되게 굴고 상처 줘놓고 또 이럴 거야? 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주 역정을 내면서 진짜 엄마 말 좀 들어봐라 화를 내시더군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점심시간이 끝나서 다시 올라가 봐야 한다고 회사로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내심 듣고 보니 좀 찜찜하긴 하더군요. 아파트 저희 층은 라인에 2가구만 사는데 앞집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삽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낮에는 앞집에 아무도 없을 테니 누가 올 사람이 없을 테고 뭔가 그제서야 저도 의심이 들더군요. 쌍꺼풀도 그렇고 맞으면 다행이지만서도 아이나 아내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 같고 정말 고민이 되더군요.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예전에 직장 동료로부터 뭔가 석연찮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출장으로 지방에 가 있었고 출장을 다녀온 후에 직장 동료가 말하길 그저께 퇴근 후에 여자친구랑 백화점 9층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백화점에서 재수 씨를 닮은 여자를 봤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어떤 남자랑 있었답니다. 저한테 그 말을 참 어렵게 꺼내더군요. 설마 우리 와이프가 아닐 거야 라고 말하지만 퇴근 후 혹시나 싶어서 와이프에게 혹시 그제 낮에 롯데백화점 간 적 있냐고 하니까 그런 적 없다면서 왜 오빠? 라면서 웃더군요. 그래서 제 동료가 닮은 사람 본 거겠지 싶었습니다. 일도 그렇고 아무튼 간에 저도 아내를 믿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서 결국 저번 주에 친자 확인 검사를 받기로 했고 어제 외근차 방문한 검사소 연구소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리고 아내랑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보다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도대체 어떤 놈인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솔직히 그렇게 이쁘던 우리 딸이 내 자식, 내 핏줄, 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갑자기 너무나 꺼림직합니다. 내일 낮에 부모님 댁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그리고 아내에게 자신 몰래 친자 확인 검사를 했고 그 결과 내 딸이 아니란 결과가 나왔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네요. 미치겠습니다. 어제 오후는 일도 손에 안 잡혀 오늘은 아내 몰래 연차를 쓰고 직장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PC방에서 담배만 피며 멍하니 앉아 있다가 톡에 글을 남겨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쯤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주말에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서 할 일 없이 뒹굴거리며 TV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친구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얼른 씻고 옷 갈아입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 친구와 곱창에 소주 한잔하며 옛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느덧 소주 2병째를 비우고 알딸딸하게 취기가 올라오더군요. 그때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려고 일어났는데 그만 비틀거리며
지나가다 한 아줌마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마주친 순간 살짝 피한다는 게 어깨를 쿵 부딪히게 되었고 긴 치마를 입은 아줌마가 뒤로 넘어지며 까당하고 자빠지고 만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급히 사과했지만 아줌마는 아무 말도 없이 한동안 그대로 누워 계시더군요. 민망하고 캥겨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친구와 아무 일도 없던 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약 5분쯤 지났을까요? 건너편에서 술 마시던 그 아줌마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줌마가 다가올 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까 넘어졌던 게 미안해서 다시 뭐라 하시려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줌마는 다소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저희도 여자 둘이 있거든요. 같이 합석해서 술 한잔하는 건 어때요? 고 말하더군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간 멍하니 아줌마를 바라봤죠. 취기가 오르며 적당히 들떠 있었지만 생전 처음 보는 아줌마가 이렇게 대놓고 말을 걸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주변은 적당히 시끌벅적했고 술이 도는 만큼 왠지 그 상황이 비현실적이면서도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친구와 저는 눈을 마주치며 슬쩍 미소를 주고받았죠. 흔쾌히 좋습니다. 같이 마셔요 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테이블을 합치고 보니 두 여성분이 나름 매력적이었습니다. 말을 걸어온 아줌마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눈빛이 상당히 도도했어요. 머리를 말끔하게 넘겨 묶고 긴 귀걸이와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는데 차분하면서도 나름 세련된 스타일이었죠. 다소 부딪혔을 때는 매서운 눈길을 주더니 어느새 우리를 향해 호기심 어린 미소를 띄우며 자연스레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같이 앉아있던 다른 여성분은 좀 더 활발하고 쾌활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나이는 조금 어려 보였고 짧은 머리에 편안한 청바지와 니트 차림이었죠. 술잔을 돌리며 유쾌하게 웃고 자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대화의 흐름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만남에 친구와 저도 다소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니 뭔가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만남이 된 느낌이랄까요? 우리 테이블에는 어느새 호기심과 웃음이 가득했고 두 여성분의 각기 다른 스타일과 흥미로운 대화 속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 나이를 물어보니 36살, 우리보다 8살이나 연상이라기에 놀라면서도 오히려 흥미로웠죠. 상대방의 말투와 여유로운 미소, 어른스러운 태도는 묘하게 끌렸습니다. 술자리가 점점 무르익고 자연스럽게 진실게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지한 질문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가볍게 여기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라는 질문을 던졌죠. 순간 긴장했지만 저와 부딪혔던 그녀가 웃으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뭔가 통하는 느낌이 들어 자연스럽게 짝이 맞춰졌고 분위기는 더없이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노래방으로 향했고 여기서는 눈치 볼 것도 없이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함께하며 연락처를 주고받았죠. 그녀는 묘하게 끌리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말투도 차분하면서도 살짝 도발적인 게 이게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날 그녀가 소주잔을 들고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는데 묘하게 설레더군요. 그 순간부터 조금씩 이성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마음이 움직였던 건 노래방에서였어요. 노래를 한 곡 부르고 내려오는데 그녀가 갑자기 한 곡 더 불러봐요. 괜찮잖아? 하며 제 팔을 잡았는데 그 순간 설렘이 느껴지는 겁니다. 짧은 순간인데도 미세한 향수 냄새와 부드러운 손길에 괜히 긴장하게 됐죠. 그날 이후 대화를 나누다가도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죠. 나 지금 이 아줌마한테 홀린 거 아니야?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는 일상이 되었고 그렇게 3달이 흘렀습니다. 그 무렵 그녀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유부녀고 나이도 36이 아닌 43살이라는 거였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그저 가볍게 하루를 즐기려다 시작된 만남이었고 저에게 점점 마음이 가면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긴 거라더군요. 하지만 나는 끝내 연락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처음부터 진지하게 사귈 생각은 아니었잖아? 그냥 가끔씩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는 것만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그녀는 술기운에 긴 한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남편이 바람이 났었어요. 그것도 어린 여직원이랑. 얘기가 예상 밖이라 잠시 놀랐죠. 그녀는 3년 전 사건으로 온 집안이 갈칵 뒤집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시댁 어른들까지 모두 상경에 소리치고 말리고 결국 이혼을 막았다고 하더군요. 자녀들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용서해주기로 했지만 마음속 상처가 쉽게 아물 리 없었겠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그 여자를 만난 건 아니라고 했지만 몰래 주고받은 다정한 문자와 통화 흔적들이 그녀를 짓눌렀다고 했습니다. 내게 한 통도 없는 전화와 문자를 그 여자는 한 달에 몇십 번씩 받았어요. 그걸 보고도 아무 일 없었다고 믿으라니 남편이 변명할수록 화가 더 끌어올라 결국 그를 받아들이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의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각방 생활. 그녀는 작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자고 남편은 안방에서 따로 자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슬그머니 다가와도 이미 그에게서 짐승 같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고개를 돌리게 되었고 온갖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 그녀는 매몰차게 남편을 밀어냈다고 합니다.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시간이 해결해 줄까? 그저 그런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왔다는 그녀. 그러다 어느 날 오래간만에 친구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던 중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에 솔깃해졌다고 합니다. 외롭다며? 오늘 하루쯤 낯선 사람과 재미있게 놀아보는 건 어때? 그래서 나이를 속이고 유부녀라는 사실도 감춘 채 우리와의 만남을 시작하게 된 거죠. 사실 처음엔 그저 하룻밤의 즐거움이었을 뿐 별다른 기대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저를 만날수록 점점 더 끌렸고 무언가 아쉬움이 남더랍니다. 이렇게 묘한 여운이 남아 처음 약속과 다르게 우리 사이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던 솔직한 아픔과 고백은 묘하게 진한 여운을 남겼죠. 그녀가 아이 딸린 유부녀란 사실을 듣게 된 순간 머릿속에선 경고등이 번쩍였죠.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 남편 몰래 만나다가 들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마음을 다잡고 휴대폰 번호를 바꾼 뒤 단호히 연락을 끊었죠. 딱 거기서 끝내려는 굳은 결심이었는데 문제는 저도 외로움이 꽤나 깊었던 거죠. 타지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가끔 술 한 잔에 마음이 허해지곤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정막이 휩싸인 방이 기다리고 있고 만날 연인도 없고 왠지 모르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회식 끝에 술에 잔뜩 취해 혼자 집에 돌아왔는데 그 순간 제가 뭐에 홀렸는지 다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녀도 보고 싶었다고 말하는데 어찌나 가슴이 두근거리던지요. 몇 분 후 그녀가 원룸으로 찾아왔고 그 밤은 괜스레 따뜻했죠. 술김에 무심코 외로우면 언제든 찾아와도 돼요. 라는 말을 해버린 것도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이미 뭔가 지우기 어려운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 관계를 합류할 여지가 없었어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전화를 걸게 되고 그녀는 찾아와 주곤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괜스레 후회가 밀려오고 이러면 안 되지 스스로 다짐하면서도 며칠 후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말았죠. 벌써 이런 만남이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술 마시고 전화해도 절대 오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표정을 지켜보기만 하더군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을 끝내려면 누군가를 새로 만나는 게 답일 것 같기도 한데 도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애틋한 미련과 익숙한 외로움, 그 사이에 갇혀버린 기분이랄까요. 이 관계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네요. 어서 와요, 은옥씨. 정수씨도 잘 지내셨죠? 은옥씨는 반갑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못 본 사이 더 이뻐지신 것 같아요. 아이, 부끄럽게. 정수씨는 참. 그녀는 42살, 은옥씨의 남편은 47살로 나는 그를 형님이라고 불렀다. 은옥씨, 반주로 술 한잔 하시죠? 당신은 어때? 난 좋아요. 은옥아, 너는 괜찮겠니?
집에 가야 해서 많이는 안 되고 반주 정도는 괜찮아요. 취하면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오늘 하루는 양껏 마셔보자.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 되고 내 남편 출장 갔으니 상관없잖아? 에이, 빼지 말고 더 마셔요. 주말인데 어때서? 그럼 오랜만에 맘 편히 한잔 해볼까? 마누라가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거실에 술판을 버렸다. 술이 몇 잔 더 돌자 아내가 입을 열었다. 예, 너네 남편은 웬 출장을 그렇게 자주 가니? 그러게 무역회사에 다니니 하는 일이 그럴 수밖에 접대하고 출장 가고. 기남이 넌 좋겠다. 정수 씨는 출장이 없으니까. 예, 출장은 없어도 사업한다고 퇴근 시간도 없이 늦게까지 일하잖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밤 11시 넘어서 들어오니까. 맞아요. 출장만 없다 뿐이지 평일에 집에서 저녁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니까요. 술에 약한 아내가 술 한 잔을 더 하자 친구가 있어도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은호가 너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잖아? 안 돼. 잠은 집에 가서 자야지. 은옥 씨가 일어나면서 약간 비틀거리며 말했다. 그러지 말고 작은 방에서 자고 가자는데도 자기도 괜찮지? 응. 나야 상관없지. 우리 신랑이 괜찮대. 자고 가. 아니, 내가 신경 쓰여서 안 돼. 그만 가볼게. 비틀거리는 은옥 씨가 현관 쪽으로 향하자 아내가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그럼 자기가 은옥이 집까지 좀 데려다 줘. 왔다 갔다 하면 20분이면 되잖아? 그래, 알았어. 은옥 씨, 잠깐만요.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겉옷과 지갑을 챙겨 나왔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며 비틀거리는 은옥 씨의 한쪽 팔을 잡고 걸어가는데 마치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었다. 정수 씨는 참 다정하신 것 같아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은옥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네, 저요? 네, 우리 친구들이 남편들 이야기하면 기남이를 많이 부러워해요. 사업해서 돈 잘 버시겠다. 기남이한테 다정다감하겠다. 애들한테도 잘해주겠다고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선 그래도 정수 씨가 1등 남편이에요. 1등 남편이라고요? 난 살면서 공부 한 번도 1등 못 해본 사람이에요. 결혼 전에는 다들 좋다고 결혼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흠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정수 씨는 그런 것 없이 한결같아요. 아뇨, 저도 단점 많아요. 형님도 좋은 분이시잖아요. 연애할 때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 점점 멀어지네요. 바쁘시니까 그렇겠죠? 하기야 사시사철 출장이니 은옥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참 정수 씨, 애인 있으세요? 애인?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혹시 우리 아내가 시킨 건가?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저 애인 없어요. 그런데 은옥 씨는 애인 있으세요? 어머, 딴 말 하시는 거 봐.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전업주부인데 애인을 어디 가서 만들어요? 그러시면서 저한테는 왜 애인이 있다고 넘겨짚으세요? 정수 씨는 워낙 성격 좋으시고 돈도 잘 버시고 하니까 여자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처음 보는 여자들 앞에선 좀 소극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요? 그나저나 우리 이렇게 단둘이 걸으니 데이트하는 것 같죠? 그쵸? 난 진작부터 은옥 씨와 데이트하는 기분이었어요. 정수 씨는 참 편하게 느껴져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즐거웠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잘 들어가세요. 그날은 그렇게 은옥 씨와 나의 데이트가 마무리됐다. 다소 어색하고 미묘한 기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그 순간이 즐겁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올해 45살, 자영업을 하는 평범한 유부남입니다. 30대 초반까지 미혼으로 지내다가 사촌 형님의 결혼식에서 신부 측 친구와 눈이 맞고 연애 2년 끝에 결혼했죠. 벌써 결혼 11년 차, 8살 된 아들 하나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학창시절부터 함께 자주 지내던 영혼의 단짝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재작년 우리 동네로 이사 오면서 가족끼리 자주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캠핑을 가거나 가족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서 넷이서 술을 마시다 보니 아내는 잠이 와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고 은옥 씨의 남편은 전날 회사 회식 때문에 피곤해서 먼저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남게 되었습니다. 은옥 씨, 오늘도 우리 둘만 남았네요. 끝까지 달려볼까요? 네, 좋아요. 짠. 술을 한 잔씩 더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무래도 오랜 친구라 그런지 자연스레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흘러갔습니다. 부부관계 얘기도 서슴없이 꺼내게 되었죠. 신랑이 밖에 자주 나가니까 사는 재미가 없네요. 기남이는 행복하겠네요. 은옥 씨도 애인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외롭게 사시는 것 같아서요. 호호. 가끔은 애인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해요. 그게 다 생각뿐이지만요. 그렇게 말하면서 웃고 있는데 저는 또 물어봤죠. 정수 씨는 애인 생기면 좋겠어요? 기남이 하나로 만족 못하겠어요? 만족이라는 게 아니라 가끔 집사람이 옆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아, 바람 피고 싶다는 거군요. 바람은 아니고요. 그게 바람이죠. 호호. 오늘도 우리 둘만 남았네요. 은옥 씨. 네. 둘이서 끝까지 달려볼까요? 은옥 씨는 술잔을 들며 웃었다. 뭔가 그 웃음이 평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나는 슬쩍 그녀를 살펴보았다. 밝고 즐거운 성격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차분해 보였다. 왜 이렇게 두 사람이 남았을까 하는 그 미묘한 감정이 둘 사이에 흐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계속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의 이야기가 좀 더 개인적으로 변해갔다. 정수 씨, 사실은 저도 가끔 외로워요. 은옥 씨가 갑자기 진지한 톤으로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외롭다고요? 네. 은옥 씨는 술잔을 다시 채우며 한숨을 쉬었다. 남편도 회사 회식이 많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그런지 대화도 잘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때 있죠. 나도 아내랑 있을 때도 가끔 외로움을 느껴요. 그냥 옆에 있어도 뭔가 좀 허전할 때가 있죠. 그때 은옥 씨가 나를 향해 쓱 다가왔다. 어색한 거리감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긴장이 감돌았다. 그렇죠. 정수 씨도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구나. 그런 기분은 누구나 느끼지 않나요? 그냥 가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 은옥 씨가 술잔을 들며 웃었다. 정수 씨, 애인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애인?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얼른 말을 돌리려고 했지만 은옥 씨는 웃으며 말을 끊었다. 왜요? 내가 소개해줄 사람 있어요. 비밀로 해줄게요. 기남이한테는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은옥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뭔가 의도적인 말투에 나는 어쩔 줄 몰랐다. 아니, 애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술 한잔하며 이야기할 사람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나는 다시 술을 따르며 말을 이어갔다. 사실 혼자 있을 때가 더 많아지고 그럴 때마다 그런 상대가 그리울 때가 있죠. 호호. 결국 그게 그거죠. 은옥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수 씨도 결국은 그렇게 외로움을 채울 사람을 찾고 있었군요. 그건 아니고. 내가 말을 잇자 은옥 씨는 갑자기 내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다. 그 미소가 평소와는 또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그래요. 사실 저도 그런 사람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다시 술잔을 기울였다. 가끔 그런 생각은 해요. 술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 어떤 말로도 그 순간의 긴장을 깨기 어려운, 마치 두 사람이 서로를 조금씩 더 알게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은옥 씨, 내가 말을 꺼내려다 잠시 멈칫했다. 그런 눈빛을 던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괜히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 네? 은옥 씨가 나를 향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한숨을 쉬며 말을 끝냈다.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너무 기대거나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되잖아요. 은옥 씨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가진 거리죠. 이 거리감이 딱 좋은 거겠죠? 그 미소와 말투에서 무언가 아리송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누르며 마시던 술을 다시 한 잔 들이켰다. 둘 사이의 미묘한 기류가 점점 더 진해지면서 그날 밤은 더욱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다. 3주 후 그 캠핑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바베큐 파티는 끝이 났고 술잔만 계속해서 돌았다. 아내와 은옥 씨의 남편은 피곤하다며
먼저 자러 들어갔고 나는 술 기운에 조금씩 기분이 올라가며 은옥 씨와 남겨졌다. 그 상황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이상하게 두 사람만 남게 된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수 씨, 밤이 깊었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요. 너무 어두워서 무섭네요. 은옥 씨가 갑자기 나에게 말하며 웃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상황상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알겠어요. 같이 가죠. 내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남의 아내를 화장실까지 에스코트하는 건 좀 어색했지만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서 조용히 숲속의 화장실로 걸어갔다. 어두운 밤, 숲속의 기분 나쁜 정적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내 마음도 어쩔 줄 몰라 살짝 떨렸다. 그녀가 갑자기 나에게 팔짱을 끼자 나는 본능적으로 움찔했다. 순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은옥 씨는 그냥 웃으며 내 팔짱을 풀어버렸다. 누가 보겠어요. 이런 야심한 밤에. 걱정 마세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 순간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하고도 떨리는 감정을 느꼈다. 화장실에서 나와 술잔을 다시 채우며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다. 그날 밤은 더 이상 평범한 술자리가 아니었다. 은옥 씨의 말 한마디, 웃음 한 번, 그 모든 게 어쩐지 내게 너무 가깝게 느껴졌다. 자꾸만 둘만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 같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걸 알기에 내내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 이후로도 은옥 씨와 단둘이 만나게 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불안해졌다. 나도 남자라서 그냥 얘기만 나누는 사이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옥 씨와의 대화가 너무 즐겁고 점점 더 끌리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러다 진짜 사단 나겠네. 나는 속으로만 중얼거리며 다음 만남이 올 때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은 한번 엉키기 시작하면 풀기 어려운 실타래처럼 얽혀들 것만 같았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점점 더 고민이 커져갔다. 은옥 씨와 계속 이렇게 만나다 보면 결국 내가 나도 모르게 감정에 휘말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또 그 불안감을 외면하며 그녀와의 만남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